이번 영상에서는 영화 한산을 보신 분들이 꼭 가봐야 할 통영의 그곳을 소개해 드립니다. 영화에서 다 보여주지 못한 한산대첩의 현장을 누비며 영화를 느껴보고 역사 속의 그날을 간접 체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일 먼저 가보실 곳은 한산도 이충무공 유적지입니다. 1593년 7월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전라 좌수영의 전진 기지로 마련된 곳입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이순신 장군이 선조로부터 삼도수군 통제사로 임명되면서 삼도수군 통제영의 해영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로부터 3년 7개월 동안 최강의 조선 수군이 머무르던 수군 기지였습니다. 영화 한산 끝부분에서 이순신 장군은 이곳 한산도를 최전선으로 삼아 왜적을 틀어막겠다고 말합니다. 1597년 칠천량 해전이 일어날 때까지 왜군은 이곳 한산도를 지나 저쪽으로 한 발짝도 넘어서지 못합니다. 당시 최대 전력은 군사 2만 명가량, 판옥선이 250척가량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유재란 때 칠천량 해전에서 조선 수군이 괴멸되자 퇴각하던 배설 장군이 청해작전으로 이곳 병영을 불살르면서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후 영정조 때 부분적인 시설 복구가 이루어졌고 일제강점기 때 통영 지역민들의 헌금으로 이순신 장군 사당을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지금의 시설들은 모두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 때 복원한 것입니다. 통영항에서 배를 타면 25분이면 닿는 거리입니다. 잔잔한 바다와 솔숲, 동백숲이 어우러진 해안길은 산책하기도 좋고 역사의 숨결을 느끼기에도 안성맞춤입니다. 역사를 읽은 이순신 장군께 참배하는 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작전 통제실이었던 재성당과 함께 이순신 장군이 한산도가를 읊었던 수로와 활쏘기 연습을 했던 한산정 등이 잘 복원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순신 공원입니다. 한산대첩이 벌어졌던 그 바다를 가장 잘 조망할 수 있는 곳입니다. 2010년 조성되어 시민 휴식 공간이자 한산대첩 체험 학습 공간으로 무척 사랑받고 있는 곳입니다. 경관이 너무 좋아 역사 체험을 하다 보면 힐링까지 되는 최상의 공간입니다. 통영에서는 한산대첩을 기념하는 축제가 매년 열립니다. 올해 61회째로 아마도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 축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 한산 해전이 벌어졌던 음력 7월 8일이 있는 주말쯤 축제의 백미인 하객진 재현 행사가 열립니다. 이곳 이순신공원 푸른 자티밭에 앉아서 바라보는 하객진은 장관입니다. 광장에는 이순신 장군 동상이 우뚝 서서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장군의 시선을 따라 푸른 바다를 바라보면 지금도 장군이 우리 곁에서 이 강토를 지켜주고 계신 것 같은 든든한 마음이 듭니다. 동상 아래에는 한자로 쓴 사적생, 생적사 글귀가 선명합니다.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명량해전 전날 벼랑 끝에 선 병사들에게 들려주신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오는 듯 합니다. 장군의 동상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고서 광화문 광장에 이순신 장군 과 비교해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누가 잘생겼는지, 누가 키가 더 큰지, 자세가 어떻게 다른지. 다음으로 가볼 것은 한산도 당포입니다. 지금 지명은 삼덕입니다. 한산대첩은 한산도와 미륵도 사이 바다에서 벌어졌습니다. 당포는 미륵도 뒤편에 자리 잡고 있어요. 한산대첩은 이곳 당포에서 시작됩니다. 대첩 하루 전날 전라 좌우수영과 경상 우수영에서 출발한 조선 수군들이 이곳 당포에 정박하여 물을 깃고 휴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김천손이라는 주민이 왜군의 동정을 전해옵니다. 견내량에 70여 척의 왜군이 정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통영에서 거제도로 건너가는 두 개의 다리가 놓여있는 자리입니다. 정찰선을 보내 관측하니 과연 왜선들이 견내량에 정박해 있었습니다. 조선연합수군의 지휘부는 곧바로 작전회의에 들어갑니다. 전라 좌수군 절도사 이순신 장군과 경상 우수군 절도사 원균 장군의 의견이 확연히 갈립니다. 원균은 기존의 전투들처럼 정박해 있는 적선을 급습하여 무찌르자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반대했습니다. 견내량이 좁고 물살이 빠르기 때문에 덩치 큰 판옥선이 공격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특히 적선을 깨부순다고 하더라도 왜군들이 한산도와 무트로 기어 올라가 버리면 적들을 제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이순신 장군은 적들을 넓은 바다로 유인하여 일시에 괴멸시킬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두 사람의 직급이 같았기 때문에 작전회의는 쉽사리 결론을 내리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이순신 장군의 논리정연한 주장에 원균 장군이 승복하여 한산대첩의 서막이 열리게 됩니다. 당포는 한산대첩 이전에 이미 한 차례 전투가 있었던 곳입니다. 한산대첩 한 달 전쯤 전라 좌수군과 경상 우수군의 2차 출정 때 당포에 정박해 있는 왜적을 공격하여 크고 작은 적선 21척을 침몰시켰습니다. 당포 뒤편 언덕에 있는 당포 성에 오르면 당포항과 함께 쪽빛 남해바다가 그림처럼 펼쳐져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댑니다. 이 성은 고려말 최영 장군이 만들었다고 전해집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미륵산 정상에 올랐으면 한산대첩의 격전지가 손바닥 들여다보도 훤히 보입니다. 미륵산 정상은 통영과 거제도 일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최고의 뷰 포인트입니다. 외적의 침입을 감시하기 위한 봉수대가 있었던 곳이죠. 미륵산 461m 정상에 서면 장쾌한 풍광에 숨이 멎을 듯 합니다. 쾌청한 날씨라면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운 풍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통영과 거제 사이에 좁은 물목 견내량과 건너편 한산도와 한산 앞바다, 아침 일찍 당포를 떠난 조선 수군이 휘돌아온 미륵도 남쪽 바다와 그 너머의 보석 같은 섬들, 그리고 통영 시가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은 이곳뿐입니다. 한산대첩 하객진 재현하는 모습을 가까이서 보려면 이순신 공원으로 가야 하지만 한산해전의 시작부터 끝까지 전 과정을 머릿속으로라도 제대로 그려보려면 미륵산 정상에 올라야 합니다. 7월 5일 여수 앞바다에서 전라 좌수사 이순신의 부대와 전라 우수사 이혁기의 부대가 합류하여 전선 48척이 합동훈련을 실시합니다. 다음날 6일 노량에서 경상 우수사 원균의 7척과 합세하여 총 55척의 연합부대가 이동하여 7월 7일 저녁 미륵도 당포에 이르러 정박합니다. 7월 8일 한산해전 당일 동풍이 불었고 날씨가 쾌청하였다고 합니다. 지금도 통영 앞바다에 동풍이 불면 날씨가 화창합니다. 조선 수군은 아침 일찍 해뜰 무렵 당포를 출발합니다. 미륵도 남쪽 바다를 휘돌아 한산도 앞바다에 머무르면서 대여섯 척의 전선으로 적을 유인하였고 본격적인 전투는 오후 1시경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영화 한산용에 출연해서 보았듯이 와키자카는 자신들의 기동력을 믿고 유인선을 비쫓다가 하객진에 걸려 대패하게 됩니다. 그래서는 73척 중 59척이 침몰하고 14척만 살아서 부산 쪽으로 후퇴하였고 와키자카도 부상을 입고 무인도에 숨어들었다가 원균 부대의 감시가 흐스러진 틈을 타서 겨우 도망갑니다. 9,000명가량의 왜군이 사망하였고 지금 내려다보는 저 바다가 모두 핏빛으로 물들었다고 합니다. 한산대첩 이후로 한산도 견내량은 왜군이 절대 넘보지 못하는 철벽 전선이 됩니다. 미륵산 정상에 서서 눈을 감으면 조선 수군의 환호성과 왜군의 비명소리가 함께 들려오는 듯 합니다. 다시 눈을 뜨면 바다는 고요하고 하늘은 높습니다.